그 다음에 이제 작전지휘권 이양 문제입니다. 이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 공격을 해댄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주권을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 작전지휘권을 넘긴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7월 8일 날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해서 유엔군을 만들고 그 유엔군을 총지휘할 유엔 통합군 사령관의 맥아더 장군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요. 현재와 같은 적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 한국의 육해공군 지휘권을 귀하에게 이양하고 싶다. 그러니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군의 지휘권을 이양을 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맥아더 사령관이 4일 후에 이 대통령의 결정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유엔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유엔의 정식 훈령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내가 공식으로 유엔에다가 청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맥아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다 넘기는 문제가 요청이 왔으니까 이거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7월 25일 날 유엔 안보리가 유엔 통합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라 라고 결의를 해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막 넘긴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껌이에요 뭐예요. 함부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이런 그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의해서 이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왜 작전지휘권을 유엔에다가 넘기려고 했을까?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소총을 한 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총알을 한 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석유가 있어요. 포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유엔군으로부터 뭔가 보급을 받아가지고 유엔군하고 같이 하나의 대우를 이뤄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에서 싸우려고 보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유엔 회원국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싸우냐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유엔 회원국이 아닌데, 유엔 회원국이 아니면서 우리가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싸우려면은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냐.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방법론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를 한 내용에 의하면은 우리가 유엔군 회원국이 아니었어도 유엔의 사령관에게 우리의 작전지휘권을 이양을 해서 유엔군이 우리 작전지휘를 하면은 우리가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싸우는 그 길이 국제법적으로 열린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맥아더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을 하고 유엔 안보리가 그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면서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싸울 수 있는 국제법적인 지위를 획득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이건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국군이 유엔의 일부로 싸울 수 있는 국제법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정말 신의 한 수였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주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